자, 이번 순서에는 연금 개혁의 방향과 로드맵에 대해서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금 개혁, 지속 가능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이란 주제로 조규홍 장관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3대 과제, 개혁과제,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에 대해서 뜻깊은 토론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국일보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금개혁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양재진, 남찬섭, 윤성명, 김수환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님, 그리고 박명호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 저는 오늘 마지막 세션인 그 연금 개혁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숫자를 몇 개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4차 그리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주계 결과를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5년 전 2018년에 제4차 재정 계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때 이 그 추계 결과와 올 3월에 발표한 5차 추계를 비교해 보면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그리고 기금 소진 시점은 2년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크를 보시면 좀 204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2041년부터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와 기금 수입, 즉 수입 측면보다 커지게 되면서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2055년에는 완전 소진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2055년에 급여 지출을 모두 보험료만으로 충당을 하게 된다면 그때 보험료는 26.1%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055년 매일매일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2055년 하면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결코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후 3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연금 가입자는 2,200만 명, 수급자는 600만 명을 넘어서서 진정한 국민의 연금이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여기에는 이제 노인 빈곤과 노후 준비 부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10분 중 4분이 가난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이는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심각한 수준이죠. 그리고 개개인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조금 더 알아보면은 지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보완하는 이러한 그 다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이 핵심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도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1999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여러 차례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지만 주로 소득 대체율을 낮추거나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정해진 후 한 번도 변동 없이 고정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의 수용성은 다소 높아졌으나 지속 가능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도는 이렇게 변화가 크게 없었는데요. 인구 구조는 크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현재가 2023년인데 불과 2년 후인 2025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어르신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고령화 사회, 인구의 7%죠.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이 걸린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불과 8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그 추세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국민연금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가장 필요한 것이 국민의 설득, 사회적 합의고요. 사회적 합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공정성을 제고하며 그 다음에 적정한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상충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목표를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선 지속 가능성 확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이것은 저성장은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저출산, 고령화는 지출 측면에서의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은 어둡습니다. 현재 보험료율이 9%인데 이 보험료율은 OECD 평균과 비교해서 절반 수준에 못 미칩니다. OECD 평균이 18.3%입니다. 그렇다고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 없이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국민들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은 적정 노후 소득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연금 가입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2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도 짧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장기 체납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납부 예외를 받으신 분들 등 사각지대라고 하죠. 사각지대로 인해서 실제로 받는 국민연금은 노후에 쓰시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평균 노령 연금액, 이건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 받으시는 건데 연금액이 60만 원이 안 됩니다. 58만 6천 원 정도에 불과하고, 왼쪽 그래프와 같이 여전히 절반 이상의 수급자가 월 60만 원 미만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짧은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지금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원 등의 확대를 통해서 실제로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 수령액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현 세대의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서 도입된 기초연금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 재분배 기능을 하는 국민연금과 다소 기능이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나타났는데요. 지금 저번 대선에서 여야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기초연금을 지금 현행 30만 원에서 이제 40만 원으로 인상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인상을 할 경우에는 부부 두 분이 같이 기초연금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두 분이 함께 받는 기초연금액이 매달 보험료를 내오셨던 분들에 비해서 받는 연금액보다 더 커지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 세대 간 공정성 제고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면서 노인 부양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을 보면 생산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인구가 7명이 채 안 됐습니다. 6.9명이었는데요. 이 지금 부양비가 계속 증가를 해서 2070년에는 생산 인구 100명이 노인 100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 그래서 젊은 세대 한 분이 노년 어르신들 한 분을 부양해야 되는 그 정도로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한 2070년대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을 조달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도 같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연금 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우리에 앞서 가지고 성공적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한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늘 교과서에 나와서 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나라로 대표되는 스웨덴 같은 경우도 14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최근 4년, 그리고 그 전에 한 1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구조 개혁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밀한 분석, 그다음에 의견 수렴,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화제에 오르고 있는 그 프랑스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따왔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년과 수급 연령을 연장하는 개혁을 추진을 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표까지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지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전국적인 시위와 함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최근에 이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설득 과정이 미흡했고 지금이라도 국민 토론회를 거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금 개혁은 그 내용만큼이나 절차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젊은 세대 20대 30대에서는 국민연금 미래 수급 가능성에 대해서 불안이 큽니다. 계속 누적되는 적자, 지금 보험료를 낸다고 내가 은퇴했을 때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크신 거죠. 젊은 층에서는 만약 선택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높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그대로 반영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시각도 차이가 납니다. 세대 간, 소득 수준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데요.
나이가 젊은 층 그리고 저소득층은 덜 내고 덜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만큼 현실에서의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87%의 국민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젊은 청년들도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그나마 공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좀 희망적이다. 그래서 어려운 과제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정부 내부에 재정계산위원회,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금운영발전전문위원회를 작년 8월부터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여 가지고 논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에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와 8개의 그 민감도 분석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어차피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법제화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국회에서도 작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의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토론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연금특위는 당초 기간에서 6개월 더 연장을 해서 10월까지 운영기간을 연장을 하고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연금개혁에 있어서 우리가 보험료율 그리고 소득대체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또 주목해야 될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인구 구조 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출산율 제고를 통해서 미래 인구 구조가 좀 나아진다면 미래 세대, 젊은 세대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 안보적인 측면에서 저출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연금 운영 측면, 그다음에 복지 제도 설계 측면에 있어서도 저출산 대응 정책은 반드시 확실하게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먼 얘기는 하지만 2093년에 수지 균형을 만약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냐? 그러면 현재 보험료율보다 2배 이상을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 보험료율에만 신경을 쓰실 게 아니고 보험료 수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금 운용 수익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 보면 수익률을 1%포인트 상향을 하면 소진 시점이 5년이 연장이 되고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상한 효과가 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국민연금 기금이 마이너스 8.8% 그러니까 수익률이 8%의 손해를 본 그 기사에 대해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희가 그래서 노력을 해서 올해 초에는 이것을 반전을 시켰습니다. 5% 수익률을 거둬가지고 상당히 회복을 했는데 그에 만족하지 않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금이 시작된 1988년하고는 다르다. 현재는 노후 소득 보장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기초연금까지 같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러한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내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국민연금,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고용부 등과 협의를 해서 다우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를 위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수리적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입니다. 작년부터 많은 선생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국민들과 함께 개혁을 추진한다는 취지 하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그리고 또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청년과 주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듣는 자리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연금 그 전문가분들께서 토론하는 장면도 저희가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공개 정보와 세밀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홍보와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이제 5년에 한 번씩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한이 올 10월인데요. 저희는 연금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한 것,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은 것을 최대한 담아서 올 10월에 법에 따른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계획만 제출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러한 그 계획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도 법제화를 위해서 국민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짧았는데요. 하여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국일보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청중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연금 개혁, 지속 가능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을 주제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쉽지 않은 내용 그리고 사회적 합의 도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간략하게 또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